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태입니다. 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박종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인데요. 오늘 저희 연구원이 개최하는 2023년 금융동향 및 2024년 전망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아마도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외빈 여러분과 토론자 그리고 패널 참석자 여러분들을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11월 초가 되면은 요맘때쯤 해서 저희 연구원은 금융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동향 세미나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동향 세미나가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1년 중에 하는 가장 커다란 행사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11월 초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반나절 이렇게 쭉 진행해 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뤄야 될 포괄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이 4시간 동안의 이 짧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늘 좀 미진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활발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토픽의 그 열거만 하다가 그냥 공중공중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서둘러서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갖고 금년에는 좀 포맷을 바꿔갖고 이틀에 걸쳐서 첫날 오늘에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얘기를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둘째 날로서 금융업권별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발표도 더 다양해지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발표가 되고 또 토론도 역시 활발하고 깊이 있고 다양한 토론. 그래서 금년에는 토론자도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틀에 걸친 저희 연구원의 동향 세미나에 여러분들 내일도 좀 많이 참석해 주셔갖고 우리 경제와 금융이 처한 현 위치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토론에 참석하셔서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금융인 여러분들께서는 재직하고 계시는 금융회사에 내년도 경영 방향을 수립하시는데 많은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있게 될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포일러로 잠깐 살짝 이 금년 전망과 내년 전망을 소개해드리면은 금년 전망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1.3%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1%로 금년보다는 높아지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 미약한 회복 이거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 금년의 전망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가
6.25 이래로 1%대 성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때로는 뭐 0%대 성장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1.3%라는 숫자는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아주 부진한 그런 성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중국 수출이 연초부터 급감했다든지 또 뭐 고금리가 됐다든지 이런 국내외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1.3%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1%대 성장이라는 아주 낮은 성장을 한 다음에 마치 우리가 공을 갖다가 바닥에 탁 튀겼을 적에 세게 내리치면은 세게 내리친 만큼 튀어 올라와야지 되는데 그게 내년도 2.1%라는 거는 아마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3보다는 높은 숫자지만 굉장히 미약한 회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탄탄한 공이 아니라 바람 빠진 공처럼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갔다가 반등할 때는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저희 연구원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은 정말 2.1%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아닐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으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많은 경고를 하고 많은 예측을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뭐 장기 저성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어느 날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IMF 때 봤던 것처럼 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회사가 뭐 줄도산을 하고 뭐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장기 저성장이라는 거는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고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미약한 경기 사이클이 두세 번만 반복하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20년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노동 생산성이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기 저성장을 예측을 하면서 주 요인이 고령화로 인해 갖고 노동 투입이 줄어들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었을 때 그나마 성장을 받치려면 생산성이 이거를 상쇄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노동 생산성도 정체 내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유학을 마치고 처음 한국으로 귀국한 게 93년이었는데요. 그때 화두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기자분들과 그 젊으신 분들은 그때 일을 잘 기억을 알 수가 없겠지만은 경제 살리기가 김영삼 정부 첫 해에 경제 살리기가 최고의 화두가 돼가지고 그때 저희 연구원 초대 연구원장이셨던 그 박재훈 원장님께서 경제 수석으로 가시면서 신경제 100일 계획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경제 살리기라는 거는 경제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전해 92년도에 성장률이 얼마였길래 도대체 경제가 죽었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느냐. 제가 다시 보니까 92년도 성장률이 6.2%였습니다. 우리가 뭐 한 30년 전 얘기라서 뭐 현재 상황하고 얼만큼 이게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때 우리 경제는 6%가 되면은 경제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활발한 그런 경제였는데 어느덧 지금 보면은 1%대 성장이 돼버리고 회복이 된다고 할 때도 뭐 2.1% 성장을 얘기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늙어버린 그런 경제가 됐다. 씁쓸한 그런 소회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뭐 비단 정책 당국자의 과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뭐 금융인들, 이코노미스트 모두의 일이고 국민 경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시경제 전망과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와 토론을 들으실 텐데요. 발표 토론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선 한복판에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는지 각자가 다 한번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어느덧 금년도 이제 다 저물어서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새해에는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하고 힘을 합해갖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